요즘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이 와중에 북한은 시시때때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한국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오가는 것은 기본이며, 북한이랑 너무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타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에 수도가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곤 합니다. 전쟁 나면 바로 끝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전쟁이 나면 바로 점령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유리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아파트가 많은 나라도 없죠. 평소에 이런 많은 아파트들을 보면 자연을 훼손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아파트는 비상시 요새로 쓰기에 요긴한 장점이 있는데요. 아파트의 주요 재료인 철근 콘크리트는 고온에 강해서 폭격으로 무너뜨리기도 힘들고, 심지어 핵폭탄을 맞아도 건물의 골조는 남는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평으로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다양한 포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밀집한 아파트 단지는 앞에 한 개동이 뒷동 모두를 직사화기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고, 밀집 특성상 곡사화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중층부 이하를 공격 범위에 넣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고각으로 꽂아버리면 상층부가 튼튼하게 보호해줍니다. 또한 원거리 포사격에서는 건물 전체를 제압할 수 있는 각도는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적의 사격 위치가 집중 견제를 받아 포사격이 힘들죠. 둘째는 군사력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군의 병력을 6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그에 반해 북한군의 병력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치인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몇몇 분들이 이 수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위가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금만 생각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질이 떨어지는 병력이 양만 많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느 쪽이 특히 우월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던 먼 과거에도 페르시아 전쟁 당시 아케메네스 왕조의 78만, 대군은 그리스 연합군의 정예 군인들로 구성된 3,400명을 이기기 위해 2만 명 이상을 희생했습니다. 단순히 경험치만 비교해서도 일이 차이가 나는데, 북한군의 상태를 보면 병사들의 기초 체력부터 무기의 질까지 모든 것이 심각하게 차이나는 남북한이 서로 맞붙었을 때 단순히 숫자 좀 많은 쪽이 우위를 점한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북한이 자랑하는 이러한 병사들은 대부분은 훈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더 웃긴데 바로 북한의 자본력이 군사훈련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치수로 보면 더욱더 비교가 되는데, 북한군 1인당 탄약 소비량이 고작 3발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탄약 소비량은 약 1100발, 중국군은 1000발, 그리고 우리 국군은 600발 이상의 탄약들을 훈련에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북한은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로 총도 쏘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충격적이지 않나요? 현재는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우위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우위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이라면 모를까, 21세기 들어서 전면전의 가능성은 그 이전의 시대보다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전면전인 6.25 전쟁 당시에도 군사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했음에도 유엔군과 미군의 빠른 대처로 적화 통일에 실패했는데, 하물며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체급은 북한의 체급보다 몇십 배는 더 크고 타국군 개입 없이도 충분히 북한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이 무조건 이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전쟁을 한다면 한국 측 피해도 발생하겠으나 북한처럼 국가 멸망까지 가는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북한의 전력으로 핵을 비롯 비대칭 전력까지 모두 포함해도 한국의 군대를 완전히 경멸하는 것은 공상에 가깝고, 가능성은 없지만 설사 한국의 군대가 경멸된다고 한들 역시 6.25 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개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조중 상호방위 조약으로 인한 중국의 개입이라는 변수는 분명 존재하지만, 미군과 중국군의 대결 역시도
미군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되므로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국가와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대한민국 국방력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사시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미국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되자는 것이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대부분 분야에서 한국군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주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방심하지 말고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잡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